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혜리입니다. 정말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혜림 앵커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어제 양시장 반등이 무색하리만치 정말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후장 들어서 더 빨갛게 물들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이 반도체 그리고 AI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면서 지수 역시도 좀 반등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실적 전망 부진으로 AI 관련 업종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맞은 여파까지 우리 시장에 오늘 더해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계속해서 혼조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메타는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잖아요. 이 메타가 최근 들어서 AI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는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이 주가가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12조 4,29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과거 같은 분기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기준으로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였지만 웬일일까요? 장 초반부터 오늘 굉장히 하락하면서 네.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수다는요, 편재 기자와 함께하는 이모저모 이슈를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만나는 트렌드 어디 갈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렌드 어디 갈까에서는요, 대한민국 대표 선사 문화 축제인 연천 구석기 축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 마감 후에는 오늘 장의 전반적인 특징부터 흐름까지도 다 짚어볼 테니까요. 장 마감 후에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현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4월 25일 현재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파란불이 많이 자리를 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금리 전망의 영향으로 실적 호조의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전 중에 잠시 상승세로 전환한 듯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양시장이 결국에는 같은 동반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개인이 홀로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사들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장바구니에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00억대 그리고 4,600억 정도를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역시 담는 분위기였고요.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역시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의 마무리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겁니다. 이른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흐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기대에 살짝 못 미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17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힘을 내주면서 이 힘든 장에서도 그야말로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장 초반대 10%대의 상승세도 나타냈었는데요. 역시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의 마무리로 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29만 원 선을 터치하느냐가 많은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장 마감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감 시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처럼 계속해서 좀 빨갛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흔들거리면서 현재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시장 상황은 마감 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코너는요, 편지혜 기자님과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모아보는 시간이죠. 바로 모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산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가요. 어제 아침에 발사에 성공했죠. 이 초소형 군집 위성은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또 국가 안보 및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24일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진입한 국산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큰 위성을 하나 먼저 쏘아 올리고 작은 위성 여러 개를 발사하는 것을 군집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쏘아 올린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는 성능 시험과 품질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하나만 쏘아 올려도 정말 어려운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집형 위성이라니 정말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나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또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앞으로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 5기씩 모두 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된다고 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11대 위성이 군집 형태로 운영 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하루에 3번이나 관측한다니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위성의 발사 소식들, 좋은 소식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K우주의 시대 드디어 열린 것이 아닐까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배달의 무료 배달 경쟁, 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인데요. 사실 최근에 배달을 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배달비가 좀 부담이다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최근 들어서 여러 배달 업체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담이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이 요금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님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잇따라 다른 플랫폼들도 경쟁하듯이 뒤따랐는데요. 네, 이 무료 배달을 선언한 후 입점 업주들이 비용 부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점 업주들은 배달 앱들이 새롭게 도입한 요금제가 기업의 무료 배달 서비스로 인한 부담을 나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 앱 자율 규제 1년 사이 배달 앱의 상생 방안도 대폭 줄어 기업 입속 챙기기에 소상공인들이 희생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 요즘에 고물가 시대라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담이 점주들한테까지 간다고 하니까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 사실 이 규제가 만들어졌다 해도 이것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상생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특히 배달의 의존도가 높은 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들은 현행 요금제를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배달 영업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규제들도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요. 최근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최종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에서요.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서 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공공기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인데요. 역시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이런 노력들에 또 이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어떤가요, 기자님? 네, 최근 동국제강노사는 2년 전 정년을 61세로 늘린 데 이어서 내년부터 다시 1살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의 임금 피크제처럼 현재 급여 체계는 유지하되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또 HD 현대중공업과 LG U+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이미 사측에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더 잘 살아가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 정말 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이 없어서 못 사는 3,000원짜리 샤넬밤 다이소 저가 화장품 열풍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좀 저렴한 화장품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가성비템 다이소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이소 좀 자주 가세요?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아무래도 이 1,000원템, 2,000원템이 굉장히 쏠쏠해서 나중에 담고 보면 이만큼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이소가 네. 은근히 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이 나온다 이런 네.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소에서 기존의 생필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3,000원짜리 샤넬밤, 뭐 오. VT 코스메틱의 리들샷 앰플, 또 손엠바 컬러밤 이런 것들을 막 찾으러 다니다 보면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정말 자세하게 편지혜 기자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다이소 화장품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가성비를 챙기는 1030 여성들 사이에서 올영 대신 다이소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렴한 아이템과 좋은 품질을 찾는 가성비 중심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드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볼이요? 네, 드볼. 아니요,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드래곤볼의 줄임말로요. 아. 드래곤볼처럼 모은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이템이 너무 좋고 나한테 잘 맞으면 쟁여놓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음. 다이소에는 드볼처럼 드볼하고 싶은 아이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재고를 확인한 후 근처 지점을 좀 돌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드볼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네. 하니까 진짜 유행이긴 유행인가 봐요. 이 다이소 화장품 이렇게 드볼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매출에도 다이소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 3조 4,6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저가 화장품의 열풍이 일조한 것으로 다이소 측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 그렇죠. 화장품 살 때 무조건 저렴하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써봤는데 별로다. 그럼 안 살 텐데 이 다이소에서 산 이 제품이 굉장히 화장을 할 때도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이 입증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님, 품질은 또 어떨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소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VT의 리들샷 앰플의 경우 올리브영에서는 판매가가 32,000원이나 했었고요. 다이소에서는 3,000원에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품을 담는 용기의 디자인과 내용물의 배합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성분과 기능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이소의 유통마진의 구조상 소비자의 가격을 특정을 할 때 보통 유통업체들과는 달리 다이소는 유통마진과 판매 수수료를 생략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네, 32,000원에서 3,000원이면 거의 10%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살 수 있겠네요. 사실 케이스보다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이소에서 많은 분들 물품 구매해 주시면은 이렇게 절약하는 생활 습관까지 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편지혜 기자님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간은 어느새 흘러 지금 3시 19분인데요. 마감까지 약 10분, 11여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떤 흐름들 가져갈지 또 어떤 이슈와 테마들이 우리의 증시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좀 정밀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이슈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리긴 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SK하이닉스 왜 울고 있니? 주가는 왜 오르지 못하니? 이런 네.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한번 자세히 다시 짚어보자면요.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에 매출이 12조 4,296억 원, 와. 또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달성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매출은 12조 1,57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551억 원 수준을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시장의 기대치를 거의 1조 원 이상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이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를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요, 현재 주가가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현재도 17만 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한 4% 이상, 거의 5% 가까이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어제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실적도 조금, 오늘의 주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5% 이상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그리고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니까요. 일단 어제 급등에 따른 일시적 차익 실현 매물 출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오늘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이미 반도체 실적과 전망 그리고 실적과 전망이 밝았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평가가 짙습니다. 네, 선 반영됐다는 이런 원인 외에도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네. 반도체 주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3.3% 하락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의 실적 전망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AI 반도체주가 앞으로 조금 실적이 밝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 주가의 하락을 이끈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메타의 주가는 0.52%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된 M7 실적을 주시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테슬라는요. 저가형 전기차 생산 약속에 12%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도 공개 예정이고요. 게다가 26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3월 근원 PC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물가지표는 연준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미리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소금 덕에 웃는 음식료 업종이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음료주가 많이 올라서 좀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소금이 왜? 하고 계실 텐데요.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 소금 부족으로요. 이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바로 울산에 있는 정제염 공장 한 주의 이야기죠. 네, 이 정제염 공장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정제염을 생산해내는 공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가동이 지금 열흘째 멈춘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제염을 만드는 공장에서의 소금이 없어서 대란 우려가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얼 미니진 대표가요. 하이브의 감사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나를 한순간에 마녀로 몰아가는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미니진 대표가요. 마타도어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사찰에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강력한 발언까지
재개했다라는 속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이런 강력한 발언까지도 좀 전해지고 있다라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아까 소금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네. 이 국내 유일하게 정제염을 생산해내는 이 공장이 중대재해로 지금 가동이 멈췄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생기면서 지금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네. 소금 관련주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업종의 흐름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요. 보라티알, 그리고 인산가, 샘표식품, 정다운, 동서와 같은 종목들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인산가의 경우에는 4%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보라티알도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10% 이상, 거의 1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윗골이 달고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4.56% 상승하면서 1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소금주와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 흐름들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장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소금이 사실 두 가지예요. 네. 정제염하고 천일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에다가 이 전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소금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기존의 한 절반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먹는 뭐 과자, 빵, 장류 이런 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요런 지금 주가들이 네.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식품들의 소금이 빠질 수가 없다 보니까 소금의 중단이 생기는 순간 다른 식품료들, 식음료들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소금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면서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 공장의 가동이 다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데요. 결국 공장 현장에서 이 사망 사고가 나서 가동이 멈춘 것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등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테마성 상승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투자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소금 이야기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방금 전해드렸던 속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하이브의 이야기죠. 네, 앵커님 하이브의 이야기 좀 간략하게 해볼까요? 짧게? 네,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 네, 이 하이브의 지금 내분 소식이 계속해서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 소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면까지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하이브의 이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까지 다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희진 대표가 이른바 하이브의 뒤통수를 칠 목적이다라고 하이브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부터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라는 대화도 오갔다라고 합니다. 이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을 준비해라, 그리고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이러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팬분들은 네. 이 뉴진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건지 이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주주들은 이 하이브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하이브의 이야기는 마감 후에 조금 더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 관련 뉴스가 풍성하게 자리를 했었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드리면서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대 지수 마감 시황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상승분이 조금 허무할 정도로 그 상승분을 되돌리는 분위기가 오늘 연출됐습니다. 양지수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도 주춤했지만 그 하락폭을 넓혀가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1%대의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보고 계시는데요. 흐름이 아까 전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은 역시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담아냈고요. 뭔가 저가 매수의 기조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흐름을 역시 코스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았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00억 원 넘게 그리고 2,458억 원 덜어내는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코스피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 5개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언급했던 SK 하이닉스 역시 하락세를 유지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나란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 힘든 장에서도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HLB 1%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엔캠이 29만 원 선을 터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28만 원 초반대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특징주 2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화 엔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용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왜 특징주로 꼽아봤냐면요.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주가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에는 15%대 급등하기도 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마감하면서는 약 6%대로 상승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금 이야기를 해서 제가 특별하게 인산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관련주 중에서 인산가를 꼽은 이유는요. 주겸 등의 판매가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금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인산가의 주가 흐름도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4월 25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와 같이 조금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를 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좀 그래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금과 관련된 종목이죠. 인산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한화 엔진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던 이야기 중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이브 그리고 어도어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국 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이 뭐 법적인 소송이나 지분 다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티스트 뉴진스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아직 뉴진스는 특별히 개별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주가는 현재 마감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21만 2천 원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뤄봐야 해서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사실 어도어에는 현재 뉴진스 한 팀만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멤버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민 대표 측은 결국에는 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재무적 투자자를 구해서 적당한 가격에 이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다시 사들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민희진 대표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하이브의 대응 이러한 것들이 좀 주목되고 있고 이 사태가 결국 엔터 업계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뉴진스, 이 뉴진스가 결국 소속사를 떠나려면 이 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어도어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좀 해지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회사 내의 부서가 아니라 이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또 다른 레이블을 두는 멀티 레이블 체제가 현재 엔터사들 중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체제 자체가 이번 사태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진스 정말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했던 그룹이었는데요. 이 뉴진스가 하이브와 이 어도어의 법적 싸움에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처럼 피해를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실 부분들이고요. 또 어도어와 하이브의 앞으로의 법적 소송 그리고 이러한 문제, 갈등들 뿐만 아니라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좀 이어져 갈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되시고 또 주목되는 모습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혹시 50-50? 네, 맞습니다.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 역시 좀 이 소속사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멤버들이 모두 공중분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10개월 만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엔터사들 그리고 우리 뉴진스의 향방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참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의 고심 그리고 속상함도 정말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브와 또 어도어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요, 이제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만나는 즐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좀 웃으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렌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여러분을 특별한 곳으로 초대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바로 오늘 트렌드 어디 갈까? 방송인 전혜규 씨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선사 문화축제, 연천 구석기 축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혜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너 방송인 전혜규입니다. 네. 오늘 연천 구석기 축제 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연천 구석기 축제요. 어떤 축제인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천 구석기 축제는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개최되는 연천 구석기 축제는 30만 년 전에 연천 그 구석기 문화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연천 전곡리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도 다녀와 봤는데요.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 모습을 원시 조각상으로 재현해낸 모습이 무척 재미있고 네.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이곳이 이 연천 전곡리 축제가 1993년에 작은 축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사문화 축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 선사문화 축제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1993년에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오래됐네요. 지금 이제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아. 축제예요. 구석기 축제인데. 네, 사실 연천하면은 굉장히 자연 경관이 진짜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천만 사실 구경하러 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왕에 가신 김에 여기에 축제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째, 31번째 축제라고 하는데 이번 축제에는 특별하게 이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하도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연천의 구석기 축제는 과거의 생활이 느껴지는 특별한 축제인데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이번 축제는 특히나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더 다채로운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대만, 스페인, 포르투갈, 많죠.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의 선사시대 원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구석기 축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를 전시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나라의 구석기 문화를 또 소개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연천 구석기 축제에는요. 대규모 바비큐가 상징입니다. 통돼지 바비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원시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잡고 왕 뜯는 모습이죠. 네. 뜯어먹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 원시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구석기 바베큐가 네. 이 축제의 백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먹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체험도 하고 많이 체험하고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이제 가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그 구석기 바베큐의 특징은 네. 수제 나무 꼬치에 오. 그 연천에 돼지고기를 꽂아서 과거 원시인처럼 참나무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척 맛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용료 또한 한 꼬치당 3,000원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저렴하네요. 참여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뭔가 구석기 시대로 내가 돌아간 것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바베큐를 뜯어먹는 이런 것들 참여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구석기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의상도 뭔가 구석기 시대처럼 입고 또 가가지고 얼굴에다가 그림 그려주는 그런 페이스 페인팅도 해준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전곡리안 그 패션이라고 해서 축제를 이제 100% 즐기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전곡리안 의상실에서 구석기 옷을 입고 페이스 페인팅 분장을 하면 퍼포머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바로 전곡리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곡리안이 되어서 마치 선사시대로의 시간 여행처럼 그렇게 구석기 시대를 체험하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찍고 네. SNS에 올리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인생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받으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옆에 같이 화면이 나왔는데요. 보셨어요? 네, 막 옷 입고 춤추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전곡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상에 페이스 페인팅까지 갖추고 나니까 정말 원시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림까지 보여주셔서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데요. 요즘 이렇게 좀 재미있고 이색적인 축제에는요. 공연이 빠지면 좀 섭섭하죠. 네. 공연이 빠지면 섭섭한데 그 중에서도
트로트 요즘 정말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가 빠지면 섭섭한데 연천 구석기 축제에도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한다고요. 아, 네, 맞아요. 네. 혹시 트로트 가수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네. 임영웅 님.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구나. 네, 임영웅 씨. 저는 박서진 씨하고 아, 그다음에 장민호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네. 그래요. 잘 됐네요. 이번에 왜요? 장민호 씨도 네. 여기 메인 무대에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시는데, 네. 팬분들은 정말 네. 이날만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5월 6일 7시에 오후 7시에 네. 메인 무대에서는 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 장민호, 그리고 국악 트롯 요정 김나연, 국민 가수 인순이, 그리고 연천의 딸로 불리는 신혜솔 씨가 출연해서 오. 메인 무대를 장식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음. 지금 들어보니까 가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베큐도 먹을 수 있고 뭐 의상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체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화면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주말에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말에 너무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연천 구석기 축제에 내가 가고 싶다 했을 때 혹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교통편도 무척 편리한데요. 수도권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전곡역에서 하차를 하시면 15분 간격으로 축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축제장 앞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하니까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천역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또 깨알 정보까지 알려주시다니 너무 좋네요. 게다가 셔틀버스로 바로 코앞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주말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축제니까요. 여러분도 그 시기에 맞춰서 나들이 계획을 좀 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연천 구석기 축제 우리 가족 그리고 연인 그리고 친구들끼리 다 같이 놀러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더 100% 즐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 축제장 내 프로그램을 미션으로 완수를 하면 네. 1일 500명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고요.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네. 또 이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무료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친화 축제로 진행돼서 네.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5월 5일 축제일은 어린이날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페이백부터 할인에 사실 최근에 그 축제지에서 음식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논란이 맞아. 됐던 맞아, 것들이 맞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바베큐 꼬치는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셔서 와 정말 알뜰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축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품까지 있고 뭐 반려동물 동반까지 가능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런 좋은 날씨에 한 번쯤 가보시면 너무나 재미있게 다녀오실 수 있는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구석기 시대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축제인데 우리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강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짧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축제 이제 정보를 준비를 하면서 네. 뭐니 해도 그래도 구석기 바베큐를 한번 정말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원시인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참나무 숯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네. 모두 이걸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바베큐였습니다. 직접 구워 먹는 대표 체험 프로그램 구석기 바베큐까지 즐겨보시길 바라고요. 5월 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무료 입장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트렌드 어디 갈까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예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6% 하락하면서 2,6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1.04% 하락하면서 853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시장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과 달리 오늘 아쉽게도 두 시장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또 유익한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오후 3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